이번 영상은 이제 인플루언서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은 영상이다 하면, 이번엔 물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서 어떠한 좀 관점 확장의 장이 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하시려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다, 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에 뜨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글로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봐도 국내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해외 플랫폼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한다, 그것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요, 아마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리들샷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제 VT라는 그 브랜드의 중국 총판에 대한 담당까지 같이 하시고 지금은 또 되게 활발하게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루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랑할 만한 좀 큰 성과가 내신 게 좀 있으신가요?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떠인 약간 틱톡이 중국 그 본토 버전인데, 거기서 뭐 마스크팩은 뭐 20분에 10만 장? 그 몇 시간 동안? 20분 동안 10만 장이요? 네. 아니 대충 10,000원만 잡아도 규모가 이게 말이 안 되네. 국내가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 뭐 한국 인플루언서가 되든 뭐 해외 인플루언서가 되든 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시영수는 약간 인스타 느낌이 있고요. 인스타, 네. 그 떠인은 틱톡 버전이고, 그 콰이쇼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그거는 떠인이랑 같다고 보면 돼요. 콰이쇼하고 시영수, 떠인 이 세 가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외 타겟이면 틱톡에서 활동하는 게 추천이에요. 왜냐면 틱톡을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막은 영어로 한 줄 더 넣어서. 자막 처리. 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좀 커머스 친화적인 플랫폼도 있나요? 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중국은 샹수, 떠인, 콰이쇼 이런 플랫폼 자체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 결제를 해요. 애초에. 네. 세팅이 그래서 그렇게 세팅돼서 편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한테 커미션을 주잖아요. 그쵸. 그것도 플랫폼을 통해서 줘요. 그 플랫폼 한 몇 프로 수수료 가져가고. 그러면 플랫폼 자체가 PG의 역할을 하고 안에 또 콘텐츠들을 발행을 하는. 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에서 그런 커머스를 전개를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낮은데,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을 먼저 첫 시발점으로 안 봐도 돼요. 이사님도 처음부터 라이브 컨셉으로 다 잘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실수도 하셨을 거고, 맞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겪은 어떻게 보면 선배님으로서 그 이제 시작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좀 뭐랄까, 좀 뭐 애티튜드, 좀 자세라든지 좀 마음가짐, 마인드셋,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제가 들었던 중국어를 한국어로 변형을 하자면, 이게 날 수 있을 때는 일단 날아보고 날면서 자세를 교정해라. 자세 다 교정해놓고 날고 싶은데 바람이 안 들어와요. 못 날아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고 날 수 있을 때 일단 날아보고 날면서 자세 교정을 해라. 그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제품에 대해서 진짜 잘 분석하고 잘 알아야 돼요. 뷰티를 할 거면 뷰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세요. 성분표만 봐도 이 제품의 셀링 포인트 알 수 있게끔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브랜드사가 얘기하는 대로 들리고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은 거 그대로 말만 네.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한테 진짜 마음 와닿을 수 있게 진짜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왜 좋은 제품인지, 왜 소비자들 이 제품 돈 주고 써야 되는지 진짜 내 가족한테 소개하고 내 가족한테 이거 쓰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인플루언서들은 이 정도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야죠. 진정성이 일단 당연히 바탕이 맞아요. 돼야 된다. 근데 네.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이해도가 높아야 이걸 더 맞아요. 확실하게 만끽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다른 영상들이랑 좀 다르게 좀 시야가 좀 확장이 되는 기분만 드셨어도 일단은 저희의 본분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한류의 힘을 입어서 이제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시기예요. 그냥 정말로 날아오른다고 하면 정말 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가 정말 기회다 라고 좀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죠. 네. 루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커머스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비즈니스의 좀 글로벌화 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문득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 뭐 인플루언서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부터 뭐 아니면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아니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화두 중에 하나가 재테크예요. 파이낸싱, 금융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게스트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도킹블록이라는 개발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연수의 창업가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좋은 상위 1% 이상의 투자가이세요. 이인구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 주신 바에 따라서 도킹블록이라는 법인 8년째 경영하고 있고 실제로 도킹블록이 아우르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퀀트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좀 전통적 투자 방식에서 벗어난 뭐 현대금융에 적합한 그런 투자 모델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한투에서도 전문 투자가로 분류돼서 여러 가지 안 해본 투자 없이 투자도 시행해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된 논문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상징적으로 한번 찝자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가장 효율적인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100만 원일 경우엔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100만 원 내 소중한 돈이고 100만 원을 전액 투자를 할 경우에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경우 1억 원이 될 경우 더 나아가서 10억 원이 될 경우까지 고려를 하면서 좀 투자에 대한 역치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연습을 기할 수 있는 대금으로서 투자는 명목 수익보다 실질 수익, 나한테 귀속된 수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거래를 할 때 뭐 이제 뭐 증권 거래 같은 경우도 증권 거래소세를 납세를 해야 되고 뭐 기타 코인을 거래하더라도 거래소에 귀속되는 코인 그 이제 매매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래세를 빌어서 나중에 이제 뭐 종소세 반영하고 코인 같은 경우도 기타 소득세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세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이제 사이드를 남겨놓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구축을 할지가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도 되는 총 비율, 내 투자 원금 대비 총 비율을 정하는 거야. 뭐 MDD라고 해서 그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투자 손실 총액이라고 하는데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해놓고 난 100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는 잃어도 좋아. 네. 그러고 나머지 뭐 20만 원을 잃게 되고 80만 원이 돼서
또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 값을 30%만 반영하더라도 원금을 상회하는 귀속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맞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100만 원 소액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부업으로 당연히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물론 수익을 크게 올려서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올리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투자가 무엇인지, 투자라는 게 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스킨으로 한번 닿아보고 경험을 해보는. 그렇죠. 경험에 대한 자산도 자산이니까. 네네네. 네. 일단 첫 번째 섹션, 이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네.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 그렇죠. 네. 마음가짐 되게 마인드셋. 중요하다. 시작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좀 주의해야 할 좀 부분들, 뭐 사람 좀 되게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고소득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좀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재무 관리해드릴게요, 내가 뭐 돈 관리해드릴게요, 이런 거를 할 때 네. 좀 유의해야 될 뭐 센텐스라든지 아니면 뭐 수익 보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해야 될 점. 일단 현혹되는 것도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 사기를 당한 집단들 보면 내가 애매하게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당해. 당하더라도 크게 당해. 맞아요. 근데 그게 유사성이 약간 고소득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막 생겼어. 소득도 높아지고, 이제 내 가치가 올타임 하이를 딱 찍었는데 가장 여기저기서 제안도 많이 받고 뭐 콜드 컨택도 이게 대체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이 온 거지 싶을 정도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을 개인이 하시지 말고 어떤 각계각층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한테 최대한 어떤 생소한 영역이더라도 좀 충분한 자문을 받은 뒤에 의사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뭐 당연히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여러 투자 상품이든 되게 면밀하게 잘 알아보고 리스크까지 다 매니지먼트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정답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도킹블록 이인구 대표님 모셔가지고 재테크, 파이낸싱 좀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는요, 이번에도 고민 정말 많이 했고 법률 쪽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이분은 상상인 법률사무소라는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혁중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상인 법률사무소의 김혁중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상상인 법률사무소의 이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변호사랑 변리사 라이센스 2개를 이제 같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IP,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그리고 이제 기업 법무 관련된 분야들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때 틱톡 같은 경우에는 뭐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가요를 막 쓰고 춤을 추고 네네. 뭐 노래를 삽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해외 어떤 컨텐츠를 벤치마킹해서 좀 카피를 할 수도 있고. 네네. 이때 이제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좀 내가 만든 컨텐츠가 내가 100% 주인이 맞나? 라는 좀 질문을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네네. 혹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크리에이터 분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컨텐츠를 만든 순간부터 저작권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이 나의 권한이야? 그렇다면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용 허가를 미리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뿐이고, 자기의 뭐 얼굴이랄지 아니면 그 안무랄지 구도랄지 뭐 편집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적인 부분이 있다고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최초로 창작된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저작권 협회나 이런 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 네네. 자체에 이제 권리가 카피라이트라는 게 일단 발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신종 리스크로 뭐 딥페이크, 뭐 AI가 또 발달하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나 뭐 디지털 명예훼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긴 하지만 뭐 통매음,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네. 변호사님께서도 또 많이 다뤄보셨을 테니까 좀 거기에 대한 케이스 좀 한두 개씩만 한번 좀 설명 혹시 한번 가능하실지. 우선은 지금 사실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시는 뭐 딥페이크, 디지털 명예훼손, 뭐 통매음 이런 것들은 뭐 인플루언서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분들도 이제 당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그런 SNS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랑 법리 구조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기는 합니다. 저도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인스타 쪽에 조금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셨는데 지속적으로 뭔가 그런 댓글이나 DM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성희롱적인 발언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분들이기 때문에 레퓨테이션이 중요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좀 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고, 플러스 이거를 비용을 괜히 들여가지고 진행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부분으로 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냥 댓글을 지우고 DM은 안 읽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해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예인들한테도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뭐 어떠한 그런 그 브랜드나 회사를 통해서도 막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할 때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무 대응이 없으면 더 세게 할 수 있고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의 그런 본성이라는 게 약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본인들이 뭔가 정말 잘못하거나 뭔가에 이걸 대응함으로써 불거지는 사실관계가 나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전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이렇게 관망하면서 놔두면 그 증가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SNS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여론이니까, 여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난이 시작되면 그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보다는 약간의 그런 편승하는 분위기가 발생을 하면 애초에 그런 만한 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같이 편승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앞에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응을 다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또 SNS라는 게 일종의 폴리티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론, 말 그대로 여론이라서 이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긴 하다만 팩트보다 임팩트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상담사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거는 바로 법적으로 대응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드라이하게 뭐 고소장 보내고 빠르게 좀 싹을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혁중 변호사님과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여러 가지 팁,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드바이스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보다 본인의 크리에이티브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게 롱런 멀리 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투명하고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문화 선도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엣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분 모셔서 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